다윈은 이해했습니다. 유산, 상속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유전입니다. 유산, 유전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유기체의 본질이야. 여기서 이은 가주어야. 투이야가 진주어. 그 자신에게 주변 환경을 부과하는 거. 그 자신에게 주변 환경을 부과한다는 건 강요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유기체의 본질이야, 본질. 네이처가 본질이라는 뜻이야. 본질 안에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 주변 환경에 임포즈,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유기체의 본질에 있는 것이다. 적응시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주변 환경에 부과한다는 건 적응시키는 거야. 세상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주변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겠죠. 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많은, 몹시 비슷하지만 변화 가능한 후손. 업스프링이 뭐야? 후손을 생산한다는 거, 만들어낸다는 거야. 많은, 몹시 비슷하지만 변화 가능한 후손을. 몹시 비슷하지만 변화 가능한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는 거지. 유전적이기 때문에 유전에 있는 이제 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복제되는 건 아니잖아. 변화 가능한 후손을 만들어내면서 뭐와는 상관없이 그 조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의 어떤 조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는 더욱 인식하게 돼.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이해했다고 했어. 처음에 그는 이해했고 이제 더욱 인식하게 돼.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 유기체의 본질에 대한 이 근본적인 측면은 암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어가 이 에스펙트가 주어야. 에스펙트가 주어니까 동사에다 s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유기체의 본질, 본성, 네이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이 암시하게 돼. 번식의 초과, 오버런이 뭐야? 초과. 번식의 초과라고 하는 건 쥐 같은 거 봐봐. 쥐가 새끼 몇 마리 나냐? 10대 마리 낳거든 한 번에. 왜 그럴까? 그냥 자기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거겠지. 무한체. 유기체가 일상적으로 더 많은 후손을 생산한 채 뭐보다 그들을 뒷받침할 자원이 있는 것보다 그들을 뒷받침할 자원이 있는 것보다 자원은 먹을 게 10개밖에 없는데 20마리를 막 낳았는겨. 그 생존의 필요성은 암시한다. 생존을 위한 필요성은 암시한다.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은 그들을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보완해야 된다고. 컴프로먼트가 뭐야? 보완하다지.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은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보완해야 한다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필요성과 그 욕구와 기회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매치 서로 상응하거나 일치하진 않아. 이해가죠? 그렇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 그것은 암시한다.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보완해야 된다. 하지만 욕구와 그 기회는 상응하지 않는다. 유전은 생산한다. 능력을, 어떤 능력? 주변 환경을 개척하는, exploit, 개척하다. 나쁜 뜻은 착취하다고, 좋은 뜻은 개척하답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개척하는 거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착취당하는 거죠. 주변 환경을 개척하는 능력을 생산한다, 유전자가.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그러니까 인디프런트는 무관심한, 주변 환경에 무관심한 방식으로. 후손은 예상할 수 없어. 그 조건의 어떤 본질을 예상할 수 없어. 그 조건의 본질은 뭐냐? 그들이 발견해, 그들 자신을. 그 조건에서. 뭘, 뭐는커녕, 워치레스가 못모선커녕이거든. 자기 자신을 변경하기는커녕,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못모선커녕이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어? 그 조건, 상황에 어떠한 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야? 적응시키기는커녕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조건의 어떤 본질이 뭔지를 예상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태어났어. 내가 아프리카 어떻게 사하라 사막에 태어났는데 그 자연 상태의 어떤 본성을 예상을 못한다고. 근데 그들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그 조건 하에 있는 걸 발견해. 그 사막에. 근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을 변경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을 변경한다는 건 뭐야?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지, 적응하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얘가 변경하기는커녕 어떤 방식으로 그 상태의 어떤 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을 변경하기는커녕 그것이 사실인 반면 유기체가 어떤 양의 유연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형태에서, 그리고 기능에서, 그들의 형태와 기능에서 어떤 양의 유연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인 반면, 뭐와 반응하여? 즉각적인 환경과 반응하여. 그러니까 사실 즉각적인 환경에 반응해서 형태라든가 기능의 유연성을 표현한다는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사실상 변화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 보시면 variable 아까 뭐라고 했죠?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여기. 이러한 조정은 사소해. 변화가 있지만 뭐해? 매우 사소하다 해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크지 않다 이런 얘기야. 뭐와 비교하여? 유전의 어떤 억제와 비교하여. 유전의 제약과 비교해서 사소하다. 왜 비교해서지? 그 결과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이 모든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것은 사실인 반면 유기체가 표현할 수 있어.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그들의 형태나 기능에서 뭐에 반응해? 즉각적인 환경에 반응하여. 환경에 반응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뉘앙스상 많아 적어. 유연성이. 적다는 얘기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컨서버티브라고 했다고. 유전이 보수적이다. 유전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단순하지만 변화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조정은 사소해.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조정은 사소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크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자. 트라이비어예요, 트라이비어. 사소한. 같은 말이야. 어. 이건 뭐뭐와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돼.
디스파잇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디스파잇.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그 유전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말이 생략되냐면 그 속성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조정은 사소하다. 변하려고 하는 조정은 사소하다 이런 얘기. 아니면 유연성, 변하고자 하는 유연성은 사소하다 이런 얘기. 적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뭐에 뭐뭐와 비교하여. 그러니까 유전적 제약과 비교하여. 유전적 제약과 비교하여. 상식적인 건 뭐야? 유전적 제약이 있으면 변화를 많이 해야지. 근데 그거에 비교하여 그 조정은 사소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약에 비교하여에 무슨 말이냐면 제약이 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그걸 극복하려는 게 커야 되는데 유연성이 커야 되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그 결론이 되는 조정은 사소하다 크지 않다 이런 거죠. 그 결과로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이 모든 곳에 살 수 없다. 즉 적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유전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즉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뭐로? 뭐 변화를 잘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 다음이요.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네가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뭔가 이름을 붙여 뭐 정의를 내리는 거죠. 개념화시키고 범주화하고 뭔가 이름 붙여. 근데 그 뭔가가 뭐야? 뭐 고유명사? 뭐라고 그래? 고유명사, proper name. 고유명사가 아닌 뭔가에 이름을 붙여. 붙일 때마다 너는 추상해. 추상한다? 어. 뭐가 떨어져서? 그 특별함. 그것의 특별함과 떨어져서 뭔가 추상하게, 추리하다. 상상해봐.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 잔디에 있는 그 네 개의 보통명사. 오드날이 나온 네 개의 보통명사. 데이지, 클로버, 꽃, 잔디. 그 네 개의 보통명사가 배제해. 그들의 차이를 배제한다? 꽃은 공동으로 범주화한다. 흰, 노란 종류를 베이지 그 종류와 함께 공동 범주, 공동 범주에 넣은데 꽃이란 단어는 베이지 색의 그 종류와 함께 흰색, 노란색을 공동 범주에 넣어버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꽃이라는 범주 안에다가 베이지색 꽃, 흰색 꽃, 노란색 꽃을 같이 넣어버린다고 색 구분 없이 모든 많은 다른 종류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다른 종류의 것들도 공동 범주에 넣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그 보통명사 안에는 뭐 색이든 노란 꽃, 빨간 꽃이든 뭐 어떤 종류든 다 갖다가 때려갖다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야. 잔디는 무시한다. 어떤 풀의 종류를
그리고 모든 풀이 아닌 식물을 거기에 있는 풀의 종류 그리고 모든 다른 풀이 아닌 식물을 무시한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봐? 풀의 종류를 무시해. 즉 잔디가 아니면 니는 다 잔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거기에 있는 풀이 아닌 식물 꽃도 잔디 아니야. 잔디 아니잖아. 그것도 다 무시한다는 얘기야. 풀이 아닌 식물까지. 그러니까 풀의 종류 또 풀이 아닌 식물까지 다 무시한다는 얘기야. 뭐가 잔디가. 니들은 잔디가 아니야 이렇게. 주민 가까이 봐. 그러면 너는 발견할 거야. 어떤 개개의 것들 그리고 유일무이한 독특한 것을 모든 곳에서 어떠한 두 개의 데이지, 어떠한 두 개의 클로버도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뭐 클로버가 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들은 빠른 힐끗보기, to quick glance는 빠른 힐끗보기야. 그들은 나타낸다, 제시한다, 카펫을. 근데 그 카펫은 뭐야? 충분히 획일적으로 문양이 되어진 카펫. 비유한 거죠. 잔디밭을, 꽃밭을 어떻게 비유한 거야? 카페트라고 비유한 거야. 왜 카페트라고 비유해서? 빨리 힐끗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같은 컬러버지만 서로 달라. 근데 빠른 힐끗보기로 그들은 제시에 카페트를 멀리서 보면 카페트처럼 보인다고 잔디밭 쫙 알겠습니까? 음. 근데 그것은 획일적으로 유니폼이 획일적으로 문양되어진 카펫이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두 개가 다른데 멀리서 보면 이 잔디밭이 이제 다 똑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 대부분의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 차이는 무시되어져. 아니 잔디밭을 보면서 그 잔디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없잖아. 얼마나 스트레스가요. 뭐 하면서 데이지의 어떤 체인, 데이지 꽃의 체인을 만들면서 잔디밭에 누웠어. 아니면 데이지 꽃밭에 누웠어. 데이지 꽃을 어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 이거 목걸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주죠. 그리고 선베이딩을 하면서 일광욕을 하면서 그 차이가 무시되어져. 야 차이가 무시되어진다는 건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굳이 그걸 풀 하나, 꽃 하나로 들여다볼 필요 없잖아. 하지만 그 스테디움, 스포츠 스테디움의 그 그라운드 키퍼, 그 땅 돌보는 사람 있지, 잔디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스테디움은 어떤 곳이냐? 구성, 구성이 되는, 구성이 되는 그 풀과 성장 단계, 그 풀의 성장 단계가, 이거 풀이라고 하지 말고 잔디라고 하자. 풀을 기르지 않으니까. 구성이 되는 잔디와 그 잔디의 성장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중요한 곳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중요하지, 그지? 세세히 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그라운드 키퍼, 그 스테디움 그라운드 키퍼, 그 잔디 뭐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 그 스테디움의 장소니까 관계부사 꾸며준다. 그리고 무한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한한 기억력으로 그 잔디의 각각의 이 블레이드가 날인데 여기서는 이 나뭇잎, 요 풀잎을 얘기하는 거야. 그 독특한 삶의 역사와 함께 그 자체, 그 풀 자체의 독특한 삶의 역사와 함께 이게 주어야 전면구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주어고 그 풀의 잔디의 각각의 풀잎은 공동으로 범주화될 필요가 없어. 그 모든 그 동료들가 이게 뭐야? 풀이지 풀, 잔디와 함께 공동으로 범주화될 필요가 없다고. 공동으로 범주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공동을 강조하는 거야? 낱개를 강조하는 거야?
공동으로 범주화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공동이 아니라 개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 각각은 가지고 있어 그 자체의 이름을. 뭐처럼 네가 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yourself는 강조니까 필요 없어. 네가 직접 너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You have, 이건 have로 받는 말이지. You have your name. 저 외계인의 입장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60억 인구의 이 인간들을 다 내려다봤을 때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없어. 지나가면서 우주선 타고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잖아. 그치?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야. 외계인이 이렇게 우주를 날아가면서 6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없다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 잔디 관리, 스테디움의 잔디 관리는 그 잔디를 관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의 성장 상태라든가 이런 게 되게 꼼꼼히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별짓이 안 했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커머스가 상업이거든요.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 이 말은 이제 졸업한 시니어가 이제 4학년이야. 4학년 순수 미술 전공자들에게 많은 권위와 함께 말해진 단어들이야. 이 컴마가 부연 설명이거든. 이 말은 4학년 시니어가 몇 학년? 4학년 미술 전공자들에게 많은 권위와 함께 이 말에 권위가 실렸다 이런 얘기야. 말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러한 종류야. 어떤 종류? 동격이 되시겠지.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다 이런 얘기야. 우리는 걱정해 이 아이디어가 뭐야? 바로 이것이 첫 문장. 상업이 없는, 즉 돈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 이런 얘기야. 이 아이디어가 또 뭐냐? 동격이 뜻이 또 나왔어. 그 아이디어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비인게이진이 종사하다 관여하다야. 상업에 종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아니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걱정이에요. 왜? 약간 타락한 것 같잖아. 만약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by nature는 그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야. 본질. 그 본성에 의해 그 어떠한 형태의 예술도 수량화되어질 수도 없고 수량화돼서는 안 돼. 그 본질,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예술이라는 거야. 그 본질이 뭐냐? 돈이냐? 순수 예술이냐? 흔히 순수 예술이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그 본질상 그 어떠한 형태의 예술은 수량화돼서는 안 돼. 근데 수량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건 예술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근데 수량화 되는 경우는 뭘까?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본질에 의해서는 어떠한 예술의 형태가 수량화 될 수도 없고 수량화 돼서는 안 된대. 하지만 예시하지만이지. 작가는 측정하게 돼. 뭐를? 페이지와 단어를. 시각 예술가들은 측정하게 돼. 캔버스를. 근데 그 캔버스는 뭐야? 완성된 캔버스지. 어떠한 노력으로? 이런 애프트가 어떠한 노력으로야?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막 페이지를 늘리는 거야. 선생님 보고서 써오라고 했어.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일단 막 길게 써 막. 그래서 어떻게 보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생산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 되게 열심히 했어요라고. 뭐 하기 위해? justify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충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 개념, 만드는 개념. For once shake가 뭐야? 뭐뭇을 위해서지. For once shake는 뭐뭇을 위해서야. 근데 여기, 아트가 들어갔으니까 예술을 위해 만들고자 하는 그 개념은 비스네지, 뭐뭐로서 보여지다야. 지금 뭐를 위해 만든다고 했어? 예술을 위해. 얘가? 다시, for once shake가 뭐라고? 뭐뭇을 위해지. 근데 아트니까 뭐야? 예술을 위해 뭔가 창조한다는 개념. 이것은 보여질 수 있어. 무기력하게 낭만적인 것으로. 그리고 옹호할 수 없는 것으로.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순진한 거야. 엄마 저 순수 예술가 될래요. 굶어 뒤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엄마 소설가 될래요. 굶어 뒤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은 종사하거나 관여할 수 있어 예술에. 하지만 이제 이 베러네 헤드베러야. 못 마는 편이 낫다 들어봤죠?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이 되는 편이 나아. 헤드베러가 뭐야? 못 마는 편이 낫다. 돈을 위한 것이 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후가 왜냐하면요. 그것은 성공의 유일한 마커, 표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수의 선언, 그 교수의 선언, 이게 바로 뭐야? 처음에 얘기한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라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교수의 선언은 단지 오래된 화자에 불과한가? 그러니까 오래된 화자라는 얘기 뭐야? 옛사람의 말에 불과한가? 이런 얘기야. 그 직함을 가진, 그러니까 뭐 교수라는 직함, 성공했다는 직함을 가진 그 옛사람의 말에 불과한가?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 생각 없이 뭐 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뭐를? 그 문화적 개념과 기대를. 그 문화적 개념과 기대가 뭐요? 돈이 돼야 예술이지 뭐 이런 거지. 얘가 돈이 돼야 예술이지. 근데 그 문화적 개념과 기대가 뭐야? 또 분류해. 분류했어. 그를 뭐로써? 성공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교수의 선언이 단지 옛사람의 말인가 직함을 가진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문화적 그 개념과 규범과 기대를. 근데 돈을 벌어야 돈이 돼야 예술이라는 그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규범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를 성공했다고 분류했다고. 그러니까 레이벌이 두 가지 뜻이야. 부르다와 분류하다. 그를 성공했다고 부르거나 분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가 돈 벌어가지고 교수하거나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서양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뭐가? 분류하는 거. 전문 직업을 상업과. 그래서 예술가들은 합법화 되어져.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서 합법화 되어진다. 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 전문적인 예술은 그래서 본래 inherently 타고난 것은 본래 자본주의자야. 자본주의자.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inherently 본래 이런 뜻이야, 본래. 아시겠죠? 유튜브로 한번 더 보세요, 유튜브. 그게 좋습니다. 자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몇 개 있냐?
36, 그치.